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베이스타일을 언젠간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할 것이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HBM4 이후부터 HBM의 심장 베이스타일을 직접 생산하려는 노력들이,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HBM4입니다. 아직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죠. 커스텀 베이스타일로 AI판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HBM 전쟁이 이제 로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HBM의 핵심인 베이스타일을 직접 생산을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부터 TSMC에서 12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의 일부를 TSMC에 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HBM4 이후, 그러니까 4E부터는 이 SK 하이닉스가 이 베이스타일을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타일 면적이 좁고 TSV와 로직, GPU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게 막 어울려져 있고, 특히 HBM4E부터는 이 베이스타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를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또 AMD 같은 경우 B를 넣어주세요.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베이스타일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4나노 파운드리를 사용 중이고 SK 하이닉스는 TSMC에 외주를 줬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이스타입니다. 여기가 베이스타인데 이제 업체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뭐 로직 다이라고 얘기도 하고 버퍼 다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베이스타입니다. 이 베이스타 위에다가 이제 그 D램 다이를 올려서 이제 그 HBM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 베이스타이가 여기에다가 맞춤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맞춤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로직 다이가, 로직 베이스 다이가 아주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준비를 SK 하이닉스는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가 부담이 있죠. 수익을 또 방어해야죠. 그러니까 선단 공정은 생산비가 높아 원가 압박이 큰데 일정 부분을 SK가 TSMC에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 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지만 HBM4 가격은 $580라 그럽니다. 저는 $560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HBM3E에 비해서 한 40에서 50%가 더 비싸졌지만은, 그래도 이제 HBM3E 가격 하락 및 TSMC의 위탁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면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1, 2년 뒤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커스텀 HBM 시대가 개막이 되죠. HBM4E부터는 고객사 맞춤의 베이스타일을 제작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설계를 하고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는 그런 로드맵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브로드컴, 빅테크, LG 고객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들의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춰주려면 베이스타일을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탈 엔비디아라는 것도 또 이렇게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AMD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이라든가 비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고객사들이 이게 매출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맞춤형 베이스타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AI 가속기 시장도 확장이 되죠. AMD는 MI450 한간에 그 언론에 보면 HBM4보다 더 좋지 않느냐, 루빈보다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로드컴, 구글, MS, 아마존 웹서비스들, 이런 여러 빅테크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려면 베이스타일을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은 거죠. 그래서 HBM4는 더 작고 더 빠르게 엔비디아의 의존을 줄이고 SK 하이닉스의 선단 파운드리 커스텀 HBM 전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SK 하이닉스도 베이스타일을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써놨습니다. 많이 써놔서 그런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베이스타일을 자체 제작한다? 시간의 문제일 뿐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의 베이스 다이를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생산 조달해야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점점 메모리 플러스 로직 하이브리드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를 이제 GPU, ASIC과 실시간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로직 허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HBM 더 이상 순수한 메모리 제품이 아닙니다. 로직 성능이 포함이 되고 전력 효율이 동시에 최적화된 그 SOP 시스템 온 패키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을 외부 파운드리 의존하는 한 진정한 커스텀 HBM을 만들기에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SK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략으로 볼까요? HBM 수직 계열화 완성이 최종 목표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HBM의 그 베이스 다이를 안 만들어도 돼요. 뭐 그냥 캐파가 지금 넘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자사의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서 HBM4 베이스 다이를 4나노 공정으로 직접 생산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비교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당연하죠. 왜 너네는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역시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일체형 HBM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이고 이제 기술 확보성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28년에서 한 30년 사이 보면 통합 HBM 라인이 등장할 가능성.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의 AI 메모리 전용 라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에서는 여기 Y1 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니 팹이 들어갑니다. 뭐 트리니티 팹이라도 하고 요게 정부에서 경기도 그 다음에 SK 소부장들이 여기다 돈을 모아가지고 파운드리 라인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미니 팹을. 저거를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EUV 기반으로 해서 소규모 로직 파운드리 미니 라인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부장들이 팹리스들이 만든 반도체가 어떻게 나오니 이제 시험 생산을 할 수도 있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베이스 다이를 한번 만들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HBM의 베이스 다이는 결국 메모리의 일부가 아니라 두뇌가 되는 겁니다. 로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진정한 AI 메모리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베이스 다이를 내재화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업계 최초로 EUV를 도입을 했는데 그냥 EUV가 아니고 하이 NA EUV 한 대당 5,500억 가는 그 하이 NA EUV를 지난 9월 달에 메모리 업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NA EUV를 도입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생산용이 아니라 R&D용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EUV가 삼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대 정도로 알려져 있고 SK는 지금 한 20대로 알려져 있는데 하이 NA EUV 얘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하이 NA EUV를 파운드리가 아닌 HBM, D램용 이제 미세화를 위해서 이렇게 들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EUV를 들여왔다 그러면 혹시 파운드리 사업에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EUV를 도입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에 진입할 계획이 거의 없다. 거의 10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진입을 하려면 뭐 설계라든가 고객사 구조라든가 수율 관리라든가 로직을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몇 년 동안 파운드리에서 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분기별로 뭐 2조 원대 적자를 했던 거 SK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파운드리로 이렇게 진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 NA EUV 도입은
D램 차세대 노드, 그러니까 원C라든가 원D라든가 그런 그 D램 제품을 위해서 미세한 공정을 위해서 하이NA EUV를 들여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로 가는 그런 신호가 아니라 미래 D램과 HBM 베이스 타입을 미세화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하이NA EUV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념사진을 쫙 찍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하이NA EUV를 도입을 해서 차세대, 이제 원C는 뭐 SK가 지금 잘 만들고 있고 내년에 대량 양산이 들어갑니다. 그 차세대 이제 또 원D D램에서 선폭 한계를 더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EUV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하이NA EUV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원C, 원D D램 양산 수율 확보가 핵심 무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하이NA EUV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어우러져서 만든, 그리고 유일하게 네덜란드의 ASML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그 신문에서 이렇게 보면 중국의 그 창신 메모리나 이런 데서 메모리 DDR4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첨단 메모리를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장비는 미국에서 절대 중국에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범용 D램 같은 경우는 중국이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원C, 원D 뭐 이런 것들은 그 중국이 따라오려면은 미국 장비 없이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EUV 같은 건 절대로 중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이NA EUV는 HBM4E 이후에 베이스 타입 미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BM2 이후에 HBM5부터 베이스 타입가 로직 공정 수준으로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HBM의 베이스 타입은 사실상 로직 공정 5에서 7나노급 같은 미세화가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는 SK 하이닉스가 하이NA EUV를 들여와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5에서 7나노급인데 삼성은 벌써 4나노급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수율은 좀 그렇다 치지만은 삼성 같은 경우는 5에서 7나노, 4나노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외주 파운드리로 이렇게 구조를 했지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26년에서부터 30년 사이에는 HBM 구조가 사실상 바뀝니다. 베이스 타입 수율, 그 다음에 HBM 전체 수율, 고객사, GPU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때 하이NA EUV는 베이스 타입까지 내재화하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타이밍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흐름대로 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가장 적절하게 하이NA EUV를 들여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HBM5의 승자는 하이NA EUV 보유 기업이 결정을 한다. 삼성전자도 지금 R&D용으로 들여왔는데 양산용 하이NA EUV를 도입을 할 겁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하이NA EUV를 도입한 것은 HBM5 패권을 위한 진짜 인프라를 갖추는 겁니다. 파운드리 진입 신호 아닙니다. 원C, 원D D램 양산 수율 확보, 그렇습니다. HBM4, HBM5 베이스 타입 미세화 대비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선도 전략과 일치한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HBM4E 이후에 베이스 타입 공정 난이도가 로직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남에게 맡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하이NA EUV로 베이스 타입 내재화 가능성을 열고 HBM5 주도권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파운드리를 한 번도 안 해보는 SK 하이닉스가 5,500억에 이르는 하이NA EUV를 아마 M16에 들여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잘 트레이닝을 해서 원C, 원D D램도 잘 만들고
베이스다이도 거기서 다 생산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한 2, 3년 안에는 완벽한 그런 HBM을 수직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